내년도 무상급식 분담 비율로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합성 옛길에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난 9일 발생한 창원시청 광장 교차로 사고는 구조적인 문제가 사고를 더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는 참여도정 완성을 위한 도민행복위원회를 12일 출범하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도 아이들의 무상급식과 관련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부터 무상급식 분담율까지 과연 이 갈등은 언제쯤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가운데 시민단체들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속해서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경상남도와 도의회, 그리고 경남도 교육청. 이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계속해 주장하고 있던 시민단체들은 계속된 갈등 속에 반발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1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생색을 내기 위한 정치 노름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4대 2대 4의 비율을 버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원화된 분담 비율인 교육청, 도, 시군의 5대 1대 4에 추가되는 증가분을 도와 시군이 0대 6대 4로 하자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며 정치적 쇼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도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안은 교육과 급식의 주체인 교육청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이고 복잡하고 이원화된 지원 체계로 인한 업무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행태는 더 나아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화를 막으려는 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내년 지자체 선거에 목매어서 이렇게 수작 부리시지 마시고 원래 저희가 부족하나마 저희가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것 또는 찬성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좀 더 고등학교 무상급식 할 때까지 저희가 투쟁해서 좀 더 얻자라는 생각에 그냥 지나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라도 받아들일 수 없고. 현재 내년도 무상급식을 동지역 중학생까지 실시하기로 새 기관에서 뜻을 모았지만 분담률 갈등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도와 도교육청은 도교육청과 도 시군 비율을 4대 2대 4로 합의를 했지만 도의회에서 제동을 걸면서 갈등은 점점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한편 내년도 무상급식이 포함된 예산안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어서 무상급식 분담률을 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액길 인근 이면도로는 쌩쌩 달리는 차량들과 주정차된 차량들로 보행자들이 다닐 만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데요. 이에 창원시가 인도 설치 등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해 위험천만한 도로에서 사람 중심의 문화거리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상가들이 밀집한 창원 합송동의 한 이면도로. 보행자 바로 옆으로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대형 버스들도 자주 이용하는 도로지만 보행자를 위한 길이 너무 좁아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과 주정차한 차량이 뒤엉킨 도로에서 보행자들은 여기저기 눈치를 살피며 지나야 합니다. 차가 인도가 따로 없어서 차가 바로 옆으로 쌩쌩 지나다니니까 그리고 도로 자체가 그렇게 넓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차가 옆에 있어서 이 건물에서 나올 때 위험하고 차가 이렇게 1차선, 1차선이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두 쪽으로 중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들도 다니기가 힘든데 사람은 더 다니기가 힘들어요. 이처럼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이곳에 창원시는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합니다. 10m인 왕복 1차선 도로를 4m 폭의 일반 통행 도로로 바꾸고 도로 양옆에는 각각 3m 폭의 인도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다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과 합성 옛길을 잇는 도로도 일방 통행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시외버스 통행 등을 고려해 양방향 통행을 검토 중입니다. 또 보행 환경 개선과 함께 간판 정비와 전선 지중화, 버스킹 공연장 조성 등 인근 상권 활성화 방안도 함께 구상 중입니다. 이제 사각지 조금 공간이 나오는 구간은 이제 버스킹 공연도 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이제 상인회들의 동의가 있다면 상인회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잡는 거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이 조금 들어가는 도로 보행 환경 개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인근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합성 옛길 전체를 사람 중심의 문화거리로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9일 창원시청 광장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도 크게 다쳤는데요. 교차로의 구조적인 문제가 사고를 더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택시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자전거 운전자를 치고 맞은편 승용차까지 들이받습니다. 65살 김모 씨가 몰던 택시가 회전 교차로를 빠져나가다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겁니다.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이제 서로 끼어들다 보니까 좀 사고 많이 나죠. 문제는 차량이 많이 몰리는 교차로에 특별히 속도를 제한하는 교통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시청광장을 교차하는 원희대로와 중앙대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70km다 보니 주도로에 포함된 회전 교차로도 비슷한 속도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바로 인접하고 있어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지나가는 보행자를 보더라도 멈출 수가 없는 도로 구조입니다. 진입하는 차량들도 특별히 제한 없이 회전 차량들과 쉽게 섞인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창원시청광장 회전 교차로와 진입하는 도로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광장 회전 차량 확인 후에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차량들이 정지를 하지 않고 회전하는 차량들과 쉽게 섞이다 보니까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창원시청 회전교차로의 경우에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전교차로라는 특수한 점이 있고 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출입 차량들의 속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가 창원시도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최근 교차로 안전 대책을 내놓은 상황. 하지만 지난해 창원시청 광장 교차로 교통사고만 19건. 매년 되풀이됐던 사고에 비하면 창원시가 뒷북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계속해 추진하고 있는 참여도정 완성을 위한 도민행복위원회가 12일 출범하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날 출범한 도민행복위원회는 그동안 여성과 청소년, 어르신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감나는 정책 발굴과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취약계층과 환경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민행복 체감시책을 발굴하고 관장할 수 있는 정책 자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체 위원회는 분기별 1회, 분과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또한 일반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본격적으로 도민 행복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도정에 접목해 도민 행복 시대를 열어나갈 방침입니다. 경상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1일 창원 문성대학 주차장에서 2017년 기획 및 복권 기금 사업 차량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차량 전달식에는 승합차 14대와 경차 5대, 어린이 보호 차량 7대 등 총 26대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됐으며 이번에 지원된 차량은 관내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며 복지 대상자의 안전한 이동 서비스 지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동권의 확보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더 많은 곳에 차량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도 많은 경남도민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창원시는 마산 하포구 시가지를 흐르는 교방천의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이달 말 개방할 예정입니다. 교방천은 무학산 서원곡을 시작해 마산 하포구 교방동을 가로질러 마산만으로 흐르는 하천입니다. 시는 310억 원을 들여 2012년부터 2.8km의 교방천 바닥에 깔렸던 콘크리트를 모두 걷어내고 자연 상태 물길과 쌈질공원, 데크로드, 산책로 등을 조성해 시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하천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또 복개 주차장 철거로 줄어든 주차 공간은 인근에 187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체 주차장 4곳을 새로 지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거제시는 12일 딕큐브 백화점 광장 일대에서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순회 모금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란 슬로건 아래 거제 지역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등이 모여 거리 모금을 비롯해 사랑의 열매 달기 홍보 캠페인을 펼치며 지역 사회 기부 문화 조성과 나눔 확산을 위해 거제 시민들의 온정의 손길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번에 모인 성금은 경상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추워지는 날씨 속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스탠포드 호텔 앤 리조트의 회원권 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통영시의회는 콘도 회원권 1구자 구입을 위한 예산 5,600만 원을 통과시켰고 통영시 또한 1억 6,8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한 퇴출 여부 결정이 내년 초로 미뤄졌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성동조선 등 조선산업 구조 조정과 관련해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외부 컨설팅과 산업적 대안을 검토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사 결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살리는 게 낫다고 판단되면 회생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고성군의 경남 첫 공공실버주택이 들어섭니다. 고성군 고성읍의 지상 13층 건물로 건립되는 공공실버주택은 100세대 규모로 오는 2020년 4월 입주 예정이며 고령자 편의를 고려해 높낮이 조절 세면대와 안전 손잡이 등이 설치되고 물리치료실과 건강관리실 등이 설치됩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고인의 고향인 거제시에 기부 체납됩니다. 기념도서관은 지난 2015년 준공 허가가 났지만 부채가 쌓여 개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는 이 도서관을 기부받아 재경학사, 거제시 서울사무소를 비롯해 민주화 업적을 기리는 산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마산소방서는 다음 달 31일까지 비상소화장치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마산소방서는 소방 차량 통행에 장애가 있는 주거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함 관리 상태 점검, 분사압력 확인을 비롯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용 관리 방법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야사 복원을 시작합니다. 고성군은 오는 2027년까지 8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성군의 대표적 소가야 유적지인 송악리 고분군과 내산리 고분군을 정비하고 소가야성과 소가야 왕도, 폐총 등을 복원해 소가야 유적 가치를 관광 자원화할 계획입니다. 통영시 광도면 노산마을 중림권역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중림권역센터 시설은 다목적 강당과 회의실, 다목적 운동장, 야외 바비큐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화합과 문화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제시 하청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재관 민간위원장은 11일 하청면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작년 연말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이웃돕기에 참여하는 등 7년째 성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11일 개천 전통식생활 문화체험농장에서 고성군 여성단체 협의회원을 대상으로 소비자 농업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날 개천 된장만의 노하우가 담긴 전통된장, 고추장 만들기 교육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창원시 김용훈 마산회원구청장은 12일 재해구호물품 비충 창고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지진 발생으로 재해구호 물품의 관리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마산회원구는 봉암동 소재 창고에 응급 취사 구호 세트, 천막 등 비상 대비 물자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통영시 광도면 새마을부녀회는 11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녀 회원들이 지난 1년여 동안 미역과 김 등의 판매 수익금과 시 지원금, 각종 행사 등을 통한 자생단체 등의 협찬금을 모아 마련된 것으로 관내 350세대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거제시 장승포동과 고현 일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2인조 통기타 그룹 소리빛은 11일 능포동에 성금 3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리더 이상무 씨는 이날 기탁식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그마한 온정이 보태졌으면 한다는 따뜻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고성군 서부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하일 119 지역대 청사 건립이 완공됐습니다. 지상 2층으로 이뤄진 청사는 소방 차량 차고지, 대기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로써 소방 사각지대인 서부 지역의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11일 야생생물 보호단체와 합동으로 밀렵, 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마산하포구는 이날 진동면 태봉리 일원에서 불법 설치 엽구를 수거하는 한편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야생생물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